프리미어리그 6회 우승,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 외에도 무수히 많은 트로피들을 들어올린 팀, 매년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팀, 그런 팀이 이제는 더 이상 트로피와는 연이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더보기 리그 1위를 유지하던 이 팀은 현재 리그 9위에 머무르며 믿을 수 없는 암흑기를 보내고 있죠. 이 팀의 팬들은 매경기 승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패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타팀 팬들의 끊임없는 조롱을 듣는 일은 이들에게 일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 팀이 어디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팀은 바로 첼시입니다. 각각의 팀에는 주로 득점을 담당하거나 경기를 풀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에이스라고 부르곤 하죠. 맨체스터 시티의 데브라이너, 리버풀의 살라, 아스날의 웨데고르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리그 9위 팀에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4대 리그에서도 가장 뜨거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력은 누구보다 뜨겁지만 이름은 누구보다 차가운 이 선수.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콜 팔머입니다. 잉글랜드 국적을 가진 콜 팔머는 2002년생으로 나이부터 무기인 선수입니다. 189cm에 74kg으로 정교한 왼발을 가지고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 역할을 소화하죠. 팔머는 기본적으로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소년으로 맨체스터 시티 유스에서 성장한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꽤나 재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장했지만 출전 시간 보장을 원했던 팔머는 과르디올라의 잔류 요청에도 2023년 9월 결국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팔머는 이적 당시 오직 환영만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팔머의 이적료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들이 대다수였으며 이미 무드릭, 마두에케, 은쿤쿠와 같은 이선 자원들이 새롭게 영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과한 투자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프리시즌 은쿤쿠의 부상과 더불어 시즌 초반 이선 자원들의 부진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팔머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팔머는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그 8라운드 PK 데뷔골을 시작으로 팔머는 33라운드 기준 20골 9개의 도움이라는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첼시에게 팔머까지 없었다면 현재 어느 순위에 자리 잡고 있을지 도저히 예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많은 논란과 함께 이적시장 막바지에 이적한 팔머가 이제는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당당히 전세계가 주목하는 첼시의 에이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어난 유망주로만 평가받던 팔머가 첼시에서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콜드 팔머, 전세계 축구 팬들이 팔머를 부르는 별명입니다. 그의 별명처럼 팔머는 골을 넣고 양팔을 감싸 안으며 추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죠. 팔머의 별명이 단순히 콜 팔머라는 이름의 어감이 비슷해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팔머는 뜨거운 열기의 경기장 위에서 누구보다 냉철하고 침착합니다. 이번 시즌 팔머는 20개의 골 중 9개의 골을 페널티킥으로 득점하여 팔머를 잘 모르는 이들은 페널티킥 득점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팔머는 현재 첼시의 페널티킥 키커로 페널티킥을 총 9번 시도하여 9번을 모두 성공하고 있습니다. 페널티킥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성공률은 실로 대단한 수치이지요. 이러한 팔머의 침착성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왔는데 맨체스터 시티 유스 시절에도 페널티킥 4번을 시도하여 4번을 모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머는 정식적인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후 13번의 페널티킥을 시도하여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페널티킥을 제외하더라도 팔머는 빅찬 스미스 5회로 눈에 띄게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현재 득점 순위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린 홀란드가 30회, 공동 3위 이삭과 와킨스가 각각 15회, 20회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팔머가 중요한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득점으로 마무리 짓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팔머는 높은 축구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팔머가 경기의 흐름을 읽고 조절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첼시의 경기를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측으로의 공격을 자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한 팔머는 사이드라인으로 넓게 벌려서는 모습보다 중앙지향적 움직임을 보이며 공을 받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이번 시즌 히트맨만 보더라도 우측에서 중앙 쪽에 많이 분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로구스트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중앙에서 공을 잡았을 때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팔머가 팀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팔머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을 때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다이렉트한 패스를 많이 성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시도하여 득점을 성공시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최근 엔조 페르난데스의 부상으로 미드필드에 공백이 생기게 되자 포체티노는 갤러거를 3선에 배치시키고 파머를 공격형 미드필더의 선발로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축구 지능이 높은 파머가 완전히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현재 리그에서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막심한 부진에 빠진 첼시의 공격진이 어이없게 놓쳐버린 기회들을 떠올려 본다면 파머는 팀 내 플레이메이커로서 제 역할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3경기 25골 13개의 도움. 그가 이적 첫 번째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패닉바이, 오버페이와 같은 수식어와 함께 이적한 파머는 이제는 에이스라는 단어 말고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가 되었죠. 과연 파머의 성장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는 무너져가는 첼시의 명성을 다시 끌어올리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파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